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자, 우리 지금 1강부터 계속 고1 수학 1단원 다항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지금 두 번째 소단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이번 차시에서는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얘는 우리가 배운 그 다항식의 사진 영상 중에 나눗셈이랑 관련이 있는 친구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바로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네, 드디어 두 번째 소단원에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 오늘은 이 앞에 있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예요. 자, 나머지 정리는 일단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정리를 이용하면은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그쵸,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왔었죠? 나눗셈의 목적은 무엇이다?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배웠는데 어떤 걸 배웠어요? 하나는 직접 나누기 하는 걸 배웠고요. 두 번째는 조립제법을 배웠었죠. 조립제법은 언제만 쓸 수 있다? 얘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가 있었고요. 1차식으로 나눌 때 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였어요?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였죠. 자, 오늘 배울 나머지 정리도 이 다항식의 나눗셈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 세 번째 나머지 정리는 이 조립제법이랑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얘도 언제만 쓸 수 있냐면요. 똑같이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얘로 했을 때는 몫은 구할 수 없고 나머지만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하나 더 기억을 해봐야 됐던 게 이 나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이 나머지를 구하면은 뭐 또는 뭐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자, 나누어 떨어질 때는 나머지가 언제예요? 그쵸, 나머지가 0이거나 또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차수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항상 작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조립제법에서도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항상 뭐였어요? 상수였죠. 숫자였단 말이에요. 나머지 정리에서도 1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가 항상 뭐가 나올까요? 숫자가 나오겠죠? 상수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항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실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를 하나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자로 이제 x에 대한 게 아니고 문자로 r이라는 거를 쓸 거예요. r은 나머지, 우리말로 하면은 나 이렇게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니은 요 정도랑 비슷합니다. 영어로 하면 나머지가 remainder거든요. remainder여서 여기 앞에 있는 r만 떼와서 r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숫자이기 때문에 뒤에 x가 안 붙는다는 거. 자, 그러면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 나머지 정리가 진짜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밑에 선생님이 써놓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강 나머지 정리라고 해서 선생님이 한 줄로 쭉 써놓은 거 보이시죠? 자, 여기 한번 같이 보면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나눗셈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구하는 방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립제법은 쉽게 구한다고 해도 어떻게 했었어요? 그 다항식의 개수랑 그리고 1차식에서 알파 값을 해가지고 이렇게 니은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개수도 써주고 여기다가 알파 들어가는 거 해서 내리고 곱하고 더해서 올리고 이런 거 했었죠. 여기 있는 게 나머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 나머지 정리는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나눗셈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구할 수 있다. 어떤 거를? 나머지를.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제법을 할 때처럼 이런 거를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네모칸 한번 같이 볼게요. 나머지 정리.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나머지 정리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차식의 대표주자 x-알파 나왔죠? 반갑죠? 우리 조립제법에서도 예로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px를 1차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x-알파로. 그러면은 위에 몫이 있겠죠. 저는 한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몫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나머지가 남을 거예요. 네, 나머지는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r이라고 한다고 했죠.
사실 목도 이제 QX라는 거를 쓰긴 하는데 쿼션트라고 해서 이제 몫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조금 X가 많으면 좀 싫으니까 얘는 그냥 몫이라고 제가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해줄 거냐면 검산식을 한번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PX라는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 나누는 수 X-알파에다가 곱하기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몫이 들어간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 R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건 뭐다? 이 R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다 0이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괄호 보니까 또 뭐를 넣고 싶게 생겼어요. 여기 X에다가 알파를 넣어주면 얘가 딱 0이 되겠구나 요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만 X가 있느냐? 이 앞에도 X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알파를 딱 넣어줬을 때 어떻게 된다? 이 뒤에 부분이 X 빼기 알파 부분이 0으로 날아가면서 얘와 얘만 남게 되는 거죠. 그거를 딱 정리한 것이 이제 오른쪽에 우리가 볼 식입니다. 그래서 P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줬을 때 알파를 딱 넣어주면은 뭐가 나온다? R이 나온다. 그래서 자, 나머지 정리 이제 정리할게요. 다항식 P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 다항식에다가 얘를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알파 값을 여기다 딱 넣어줬을 때 그게 바로 나머지 R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그런데 늘 그렇듯 수학에서 너무 문자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꼭 예시랑 같이 봐야 됩니다. 밑에 선생님이 보기를 두 문제 준비해 왔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나머지 정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1번부터 보면요. 1번은 다항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죠. 목 물어보고 있나요? 몫을 안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선 조립제법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차식이기 때문에 뭐를 쓸 수 있다? 나머지 정리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요것도 그러면은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PX라는 이 친구는 1차식으로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뭔가 몫이 있을 거 아니야. 곱하기 몫이 있고 나머지가 R이 이렇게 남는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R만 남겨주기 위해서는 뭐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를 0으로 만들어서 0 곱하기 몫을 하면은 0으로 얘를 날아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X값에다가 뭐를 넣어준다? X값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1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1. 그러면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왼쪽에 있는 이 친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P1이 되는 거죠. P1이 되고 오른쪽에는 R만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의 핵심입니다.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 자, 여기 있는 1차식 x-1을 0으로 만드는 값은 x가 1인 거죠. 이 1을 여기다가 딱 넣었을 때 나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번 구해볼게요. p에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p1은 자, 여기다가 다 1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3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3이고 빼기 4 곱하기 1 빼기 4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식이 좀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구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2번은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다항식 나왔고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R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얘는 나머지 정리를 쓰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정리에 의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R은 어떻게 된다? 이 x 플러스 2를 0 되게 하는 값, 즉 얼마예요? x가 마이너스 2인 거를 여기다 쏙 넣으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R은 P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것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넣어서 계산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마이너스 2 여기 세제곱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에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4죠? 앞에 더해주고 있습니다. 더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여기 들어갈 때는 곱하기로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2 곱해주면은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 맨 마지막에 2는 그대로 더할게요. 그러면 마팔 뿔팔 없어지니까 얼마다? 6.
그래서 결국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6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나머지 정리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먼저 1차식으로 나누는 상황을 주고 나머지를 물어봐요. 선생님 근데 1차식으로 나누는데 못과 나머지를 다 물어보면 어떡하죠? 그때는 뭐 쓰면 돼요? 조립제법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만 물어봤을 때는 나머지 정리 생각하시고 이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도로 이렇게 p에다가 대입을 해서 구한 게 바로 나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3가지 유형 문제 적용해 보면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문제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파트 1 보면요. 1번에서 식이 좀 써있죠. 다항식 px를 다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교과서 문제나 문제집 문제를 좀 따라한 거라서 보통은 이제 여기 1차식이라고 하는데 이 식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px를 2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를 여러 개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차식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라는 거 알고 나머지 문제다.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다. 요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우고 바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 정리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섞여버리면 여러분이 문제를 어떤 거를 적용해서 풀어야 될까 이거를 판별하는 눈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핵심적인 거를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은 x 플러스 1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차식인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값 뭐를 대입하면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이 나머지다. 우리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1번은 답이 어떻게 될까요? p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서 계산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니까 선생님이 조금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앞에 2 써있고 x 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5 옆에 x가 써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사이에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곱하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부터 해보면요. 2에다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곱하고 있죠.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얼마다? 이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맨 앞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플러스 1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보이시죠? 그래서 두 번째 것도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너스 5고 맨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3. 공교롭게도 다 마이너스가 되어버렸네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하면 10이니까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나머지인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나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마이너스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자, 그거 잘 기억하면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마저 봅시다. 자, 2번은 뭘로 나눴어요? 2번은 2x-1로 나눴었죠. 하하, 그러면 뭐를 넣어줘야 돼요? 얘를 0으로 하는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2x가 1이니까 x는 얼마? x는 2분의 1이다. 요거 넣어주면 돼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요. 나머지는 p에다가 2분의 1을 넣어준 거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위에 있는 식에다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2에다가 2분의 1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2분의 1 옆에 자리가 없으니까 좀 땡길게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세제곱이랑 제곱이랑 이런 거 여러분 할 줄 아시죠? 자, 여기는 2 곱하기 세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1 세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8분의 1 이렇게 바뀝니다. 뒤에는 빼기 2분의 1 제곱해주면은 또 각각 제곱 2분의 1 제곱이라는 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5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약분해줘가지고 하면 돼요. 그럼 4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3. 얘네들이 없어지고요. 이거 두 개는 어떻게 계산하죠? 그렇죠. 통분해 주시면 됩니다. 뭘로? 2로 통분하면 3은 2분의 6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제가 숫자를 사실 좀 예쁘게 빼려고 했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별로 안 예쁜 숫자가 나와버렸네요. 어쨌든 나머지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 문제 이제 조금씩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와서 다른 문제 한번 또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2번 다항식 하나 주어졌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항식에 조금 다른 문자가 하나 섞여 있어요. 어떤 거? 여기 K 보이세요, 여러분? K가 하나 섞여 있는 이런 다항식이 주어졌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 이럴 때 K의 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제는 나머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준 상태에서 K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일단 우리가 짚어야 할 포인트가 다 있죠. 어떤 걸 짚어봐야 돼요? 일단 1차식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1차식 나머지 나오면 뭐 또 생각하면 된다고? 나머지 정리구나. 요것도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 요거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x-1을 0으로 하는 값, 즉 얼마일 때? x를 1을 p에다가 대입했을 때 그 값이 7이다.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요런 문제가 딱 나오면 나머지 정리구나 해서 p 1이 7이구나. 요거를 딱 쓰고 시작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여기서부터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읽을 때 k의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대입을 하면 k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준 조건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제 k를 1을 대입해서 k를 한번 구해볼게요. x에다가 1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여기다가 다 1을 넣어주는 거예요. 1. 그러면 여기 1제곱은 1이니까 자, p1은 어떻게 된다? 2 더하기 뒤에 또 x에다가 여기도 1 대입하면 3일은 3이죠? 3 더하기 k. 요게 얼마라는 거야? 7이죠. 그러면 5 더하기 k가 7. k는 얼마다? 2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당황하지 않고 나머지 정리구나 요거를 캐치를 해서 방금 선생님이 써준 조건 요렇게 조건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조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건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면서 나머지 정리의 끝판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예제 중에서는 나머지 정리에서 이 정도는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만한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볼 때마다 당황스럽거든요. 저도 볼 때마다 많이 당황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포인트를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항식 p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고 x-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3이다. 이때 px를 요거 두 개 곱한 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나머지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고 앞에 두 개 같은 경우는 뭘로 나눠주고 있어요? 1차식으로 나눠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요거예요. 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방금 우리가 파트 2에서 했던 것처럼 조건을 먼저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데는 식으로 딱 정리하는 게 눈에 보기도 좋고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있잖아요. 첫 번째 여기 조건까지 한번 써볼게요. 다항식 px를 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1이고 자, 여기까지 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제가 사실 파트 2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얼마? x를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p1은 1이다 이렇게 조건으로 하나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조건 쓸 수 있을까요?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여기까지 하면은 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를 0으로 하는 값.
즉 얼마? x가 2일 때 3이다. 그럼 p2는 3 이렇게 p2는 3이다. 요거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px를 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돼요?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죠. 그럼 이 나머지가 뭔가 그거를 얘기를 일단 해줘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지금 몇 차로 나누고 있어요? 2차식으로 나누고 있죠.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여야 돼요? 1차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1차식으로 우리가 써줄 겁니다. 대표적인 1차식 뭐라고 써줄 수 있어요? ax 플러스 b 이렇게 놓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까지 정해줬는데 우리는 문장보다는 식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죠. 방금 쓴 문장은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px를 x-1, x-2 두 개 곱한 걸로 나눴을 때 뭐가 있어요? 일단 몫이 뭔가 하나 있을 거고 더하기 나머지 ax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제가 몫은 제가 뭐 원래 qx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저는 한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위에서 우리가 했던 조건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뭐였어요? p1이 1이었죠. p1이 1이란 얘기는 방금 우리가 쓴 식에다가 x값에다 다 뭐 넣었을 때 여기다가 다 1을 대입을 했을 때도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p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0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곱해지는 여기 전체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다 0으로 날아가면서 누구만 남는다? 뒤에 a 플러스 b만 남는 거죠. 그래서 p1을 넣었을 때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만 남는데 요게 값이 1이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조건도 넣어보면은 식이 또 나올 거라는 거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죠? p2가 3이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자, 그럼 아까 여기 1 넣었던 거는 다 지우고 자, 이제 x에다가 2를 넣는 거죠. x에다가 여기다가 다 2를 넣는 거예요. 여기도 2 모든 x에다 다 넣어야 성립하는 거예요. 2를 넣었을 때 3이다. 그럼 요게 3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또 여기도 x-2가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돼버려요. 그러면 곱해지는 여기 전체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누구만 남아요? 여기다 2 넣은 값 2a 더하기 b만 남는 거예요. 얘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을 넣었을 때 1이고 2를 넣었을 때 3이다. 이런 얘기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A, B에 대해서 두 개 식이 나와버렸네요. 그럼 이 두 개씩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거 연립해주면은 A랑 B 뭔가 알 수 있겠죠? 자, 이거 연립하는 거 어떻게 하나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해서 연습을 좀 했던 건데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같은 문자가 B가 있을 때는 두 식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서 밑에 식 빼주면은 B 여기가 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A 빼기 2A니까 마이너스 A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빼기 B니까 뒤에는 없죠. 자, 그 다음에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은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줘서 A는 얼마다? A는 2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를 여기다가 다시 어디다 넣어주면 원래 우리가 했던 요 식에다가 넣어주면 B도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제 끝났네요. A랑 B랑 우리가 구했으니까 끝이죠.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안 되고 답은 뭐라고 써줘야 돼요? 우리가 A랑 B는 이 나머지에서 AX 플러스 B라 하자 이렇게 했을 때 A, B를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마지막에 답에 A는 얼마, B는 얼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A랑 B를 대입한 EX-1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3번 문제는 처음 배우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문제는 많이 복습을 해보셔야 돼요. 9강에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나머지 정리는 언제 쓴다?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쓰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목 빼고 나머지만 물어볼 때 나머지 정리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 언제로 나눌 때만 쓰는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눌 때에 나머지를 간편하게 구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강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또 즐거운 하루 보내셨길 바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강좌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10강에서 만나요. 안녕.